자,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자, 보시죠. 그러니까 233쪽입니다. 그러니까 3장 농지의 이용이죠. 그러니까 뭐 농사는 계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런 취지고요. 먼저 01번. 그러니까 농지법 명상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을 나열한 것은 유농지를 대리경작하는 경우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를 그 농지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 사용료로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점. 그러니까 농업법인이란 그러니까 농업경영체에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있었죠. 농업법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은 장목조합을 얘기하는 거고요. 딸기조합, 메롱조합. 그다음에 농업회사법인은 뭐 강남에다 사무실 차려놓고 그러니까 뭐 투기 나쁜 목적으로 쓸지 모르니까 농업인이 3분의 1 이상은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리경작에 대해서 이어서 보고 다음 문제 가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농사는 계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농지가 있습니다. A 소유자 또 아니면 B 임차권자가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군구가 판단을 했을 때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짓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농사는 계속돼야 되니까 시군구가 집권으로 또 아니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C가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첫 방부터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리경작자 그러니까 지정의 예고 처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올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넣으세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무슨 소리 나 농약 사러 갔다 왔는데 그러면 이제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지정을 안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정의 예고 처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정을 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나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정을 했다고 치자고요. C라는 사람을 그런데 그러니까 A가 무슨 소리 나 농약 사러 갔다 왔는데 그러면 또 A가 복잡해지죠.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네가 해. 그러면 C는 무슨 소리 네가 나보고 농사 지으라고 해서 다 준비했는데 일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정의 예고가 있고요. 다른 사람 땅을 대신 지으니까 10% 내놔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농업경의 기본 기간은 3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번 문제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그러니까 2번 문제 대리경작 제도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대리경작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정한다. 맞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니까 해당 농지 소유권, 임차권 가진 자에게 예고해야 된다는 거죠. 3번 대리경작 지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소유권, 임차권 가진 자는 지정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시군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첫째 줄에 대리경작자의 지정 X요. 지정 예고. 지정의 예고가 됐든 아니면 대리경작자의 지정 예고가 됐든 아무튼 10글자 맞춰야 되죠. 10글자요. 그러니까 농사는 계속 되어야 한다. 그것도 10글자예요. 여기 또 10글자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10일 내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둘째 줄 역시 지정 예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가 됩니다. 2번, 3번이 틀렸고요. 4번 대리경작자가 지정되면 해당 농지 소유권, 임차권 가진 자는 대리경작자 경작을 방해서는 안 되고 5번 따로 정함이 없는 한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번 문제요. 그러니까 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역시 임대차 계약에서요. 그러니까 임대차, 사용대차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임차인이 약자이죠. 임차인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민사특별법에서 보시는 그러니까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는 규정들을 거의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딱 한 가지 차이는 농사는 기본이 3년이죠. 보시면 3번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이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사용대차 계약은 서명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이번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소유지를 관할하는 시구 읍면장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뭐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과 같은 내용이죠. 3번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농사는 3년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 1년으로 본다. 틀렸죠. 3년으로 본다가 되는 거고요. 4번 위 3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그러니까 질병, 징집, 대통령 등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 4, 5가 임대차 기간에 대한 기본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리고요. 다음 4번 문제의 해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3번에 대한 해설에도 있습니다. 한번 더 보고 가시죠. 지금 그러니까 3번 문제 동그라미 3, 4, 5 지문과 4번 문제 해설에 동그라미 2번, 3번에 대한 해설이 같은 내용입니다. 먼저
그 4번 문제 해설 다시 한번 보시면 4번 문제 해설인데 같은 내용을 보시면 취약, 질병의 경우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으며 갱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번 이 문장을 위해서 우리나라 아열대 지방이 됐죠. 아열대가 되고요. 8개월 이내로 임대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차 기한은 3년 이상으로 한다. 2번 임대차 기한 정하지 않거나 3년보다 짧으면 3년으로 본다. 3번 유기종에 불구하고 임대인은 질병, 징집, 취약 등 대통령에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차 기한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은 3년 미만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 보셨고요. 3번 문제. 그래서 틀린 것은 답 4번이었고 4번 문제요. 농지법상 국공유 재산이 아닌 A농지. 그러면 A 위에다가 개인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유재산인 B농지 한덩으로 묶어두시고요. 농업경영을 하는 그 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차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농지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있어야만 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틀렸죠. 뭐 아래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동그라미 3번 문제에 동그라미 2번 지문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확인받고 인도받으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가 있었죠. 등기하지 않더라도요. 2번 1번 틀렸고요. 2번 4번 문제 동그라미 1번 틀렸고 4번 문제 동그라미 2번 임대인이 취약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기한은 3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틀렸죠. 질병, 징집, 취약 등 경우에는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임대인이 질병을 이유로 질병 2번 3번 질병 취약 똑같은 거죠. A농지를 임대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3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틀렸죠. 동그라미 2번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고 동그라미 3번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A농지 임차인이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 소지지 읍면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4번 보시죠. 여기는 시군구입니다. 시군구요. 동그라미 4번 문제 해설 동그라미 4번 법 규정에 불구하고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사용대차인이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는 읍면장이 아니라 시장군수 구청장이 임대차,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5번 지문요. B농지가 뭐였어요? 국유지이죠. 임대차 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큰 문제가 없죠. 여기는 가능하다고요. 국가 지방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될 테니까요. 해설의 동그라미 5번. 국가 지방은 3년 이상 임대계약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에 대한 국유재산, 공유재산, 농지에 대해서는 임대차, 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임대차 기간, 임대차 계약에 관한 조정, 묵시 갱신, 임대인의 지위 승계, 강행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인 거죠. 예외적인 것 5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고 동그라미 1, 2, 3, 4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다음 쪽이요. 237쪽에 4장 농지의 보전이 있습니다. 농지는 농지로 계속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농지의 보전이죠. 농지의 보전 쪽에 큰 두 덩어리 내용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과 농지 전용 제한이 있죠. 농지는 따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농사 짓고 있으면 농지이죠. 그 농지에 대해서 여기는 농사를 제대로 지어보자.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합니다. 이건 시도지사가 따로 특별하게 정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것이 아닌 그냥 맨 농지가 있죠. 그냥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가 되는 겁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게 되죠. 하나는 농업진흥구역과 또 하나는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요. 그러면 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화, 논밭이 쫙 깔린 곳이죠. 김제평야, 김해평야, 김포평야, 옛날 신라시대 때 진흥왕 순수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쫙 뻗어나갔다고요. 진흥평야가 있다고요. 진흥평야, 농지가 집단화, 논밭이 쫙 깔린 땅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용손확보, 수질보전, 물대는 땅을 얘기합니다. 땅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 하려고요? 행위 제한 하려고요. 농업보호구역에 좀 더 많이 들어가죠. 콘크리트가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하고 다르고 주의하셔야 되고요. 진흥구역은 3덩어리, 보호구역은 5덩어리, 보호 5덩어리요. 5가지가 들어간다고요. 여기는 농업생산 들어갈 수 있고요. 사람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이 들어가고요. 김제역 등 공적시설이 들어가죠. 보호구역은 그 3가지에다가 그다음에 농촌분들 소득 약하시니까 소득증대 시설, 그다음에 기반시설 충분하지 않으니까 생활 여건 개선 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제평야에서도 허용되는 최소한의 행위가 뭐냐고요. 그냥 6시대 구역 화면 따라가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인 주택이 있어야 되고요. 아파트 같은 건 안 되고 그러니까 정해진 농업인 주택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 살고 소돼지도 같이 살아야 되죠. 농업용 시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집이 있고 마을이 있으니까 마을회관 등등 그러니까 공동생활 편식시설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정미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농수산물 가공 처리시설과 그다음에 종자 연구 병충해 방제 그러니까 시험 연구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끊어서 문제를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1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농림부 장관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X 틀렸죠. 국토의 개발과 보존에 대한 결정 시댁인 거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중에 여기는 이제 대도시시장은 이제 빠지죠. 왜냐하면 수원평야, 성남평야 없으니까요. 시댁 중에서 대도시장 빠진 시도지사입니다. 농림부 장관 X형. 1번이 틀려서 답이고 2번 문제 농업진흥구역은 2번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3번 농업보호구역은 물대는 땅이죠.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고요. 4번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국토계획법의 녹관농자이죠. 당연히 주상공은 아닐 거고요. 그러니까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특별시는 제외한다. 5번 시도지사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녹관농자에 지정하는데 그중에 어느 땅이 주상공으로 바뀌면 해제를 해야 되겠죠. 또 그러니까 그냥 달리 보면 동그라미 1번은 농림부 장관이 지정한다. 동그라미 5번 시도지사가 해제한다. 지정하는 사람이 해제할 거잖아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 5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죠. 그 둘 중에 하나가 뭔가 틀린 거니까요. 답은 1번이었고요. 2번 문제 농업진흥지역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농업보호구역의 용수원 확보 말이 틀렸죠. 농업보호구역이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물대는 땅을 얘기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1번 틀렸고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이 엇갈려서 틀려있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광역시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이 아니다. 녹관농자에 지정하죠. 녹지지역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특별시만 제외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농업보호구역에서 매장문화재 발굴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신라시대 금관이 나오고 그러니까 백제시대 무슨 그러니까 중요한 문화재가 나오는데 발굴 당연히 해야죠. 그건 공적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공적 행위는 양쪽 다 허용됩니다. 4번 육종 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 연구시설로 부지 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 일단 그러니까 시험 연구시설은 허용되는 최소한의 행위죠. 양쪽 다 허용됩니다. 그런데 3,000제곱미터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외운 적은 없죠. 5번 녹지지역을 포함하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 승인을 요한다. X 틀렸죠.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거고요. 그 대상 지역이 녹계,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아시죠?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이면 농림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한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옳은 것은 지금 그러니까 1번 틀렸고요. 2번 틀렸고요. 3번 틀렸고요. 5번 틀렸죠. 따라서 답은 4번이네요. 3,000제곱미터는 모르지만 1, 2, 3, 5가 틀린 거니까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3,000제곱미터인 모양입니다. 됐습니다. 답 4번이고요. 3번 문제.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문제예요. 시도지사가 그러니까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그러니까 별도의 승인 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틀렸죠. 그러니까 전문가위원회의 심의 거치고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정하게 됩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을 도모해야 되는 지역. 일단 틀렸죠.
진흥평야, 농지가 집단화, 그러니까 진흥구역이죠. 일정한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이라는 것은 농업보호구역이 아니라 농업진흥구역이고요. 다음에 3번 농업진흥구역에 1000제곱미터 미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농업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틀렸죠. 진흥구역은 3가지, 보호구역은 5가지, 보후우우우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은 보호구역에 허용되죠. 여기에는 진흥구역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3번 틀렸고, 그러니까 4번 농업보호구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설치할 수 있다. 가공처리시설은 양쪽 다 허용되는 최소한의 시설이죠. 보호구역에 허용됩니다. 맞고요. 그래서 답이 4번이죠. 5번이요. 400제곱미터 한 필지 토지가 진흥구역에 300, 보호구역에 100 걸쳐 있는 경우 해당 토지 전부에 대해서 진흥구역 행위제한 적용한다. 진흥구역 X요. 보호구역 규정을 적용한다. 330 이하로 걸리면 약한 쪽으로 풀어준다. 규제가 약한 쪽으로 풀어준다. 양쪽에 걸리는데 센 쪽이 330 이하면 약한 쪽으로 풀어준다. 양쪽에 걸려있는데 센 쪽이 330 이하면 약한 쪽으로 풀어준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그 4번 문제. 4번 문제는 좀 뭐 일반적인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농지 전용 얘기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농지 전용 내용을 먼저 보고 문제를 보도록 하시죠. 4번 문제 해설 제일 아래에 있는 4줄짜리 표를 보도록 하시죠. 농지 전용입니다. 그러니까 농지는 농지로 써야죠. 농지를 없애고, 그러니까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게 농지 전용이죠. 그래서 콘크리트 들어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농지는 소중한 것이여 지 맘대로 전용할 수가 없죠. 전용은 금지되어 있고 뭘 받아야 되고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농지는 소중한 것이여 누구까지 올라가세요. 농림부 장관까지 올라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죠.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끼리는 협의한다. 농림부 장관과 협의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법에 정해진 몇 가지 사안들은 당연히 하게 해주자고요. 신고만 하고도 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는 우리 시험공법의 모든 신고는 시군구인 거고요. 가장 가까운 곳에 알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고 전용할 수 있다. 3가지, 2가지. 3가지야 뻔한 거고 2가지요. 산지를 불법으로 훼손한 농지. 그 사람 혼내고 다시 거기다 나무 심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금지되어 있거나 허가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지 전용 신고한다고요. 지금 김제평에서 보신 이 최소한의 행위와 그다음에요. 뭐 딸기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은 날짜가 중요하죠. 유통기한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가치가 뚝 떨어지게 되나요? 그러니까 떨어지게 되니까요. 농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그다음에 경사농지는 농사 짓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신고만 하고 전용할 수 있다. 농지 전용, 그러니까 농지를 없애는 거죠. 돈 내놓으시라고요. 그 돈 갖고 그러니까 농지를 그러니까 없어지는 100%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지가 없어져 가고 있으니까 또 일정 규모의 농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전체 규모를 유지하겠다.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농지법 몇 년은 쫓아가고요. 5년은 쫓아가죠. 5년 안에 그러니까 5년 지나고 나면 농지법 빠이빠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 법대로 하면 되지만 5년 내 용도 변경하려면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상이 농지 전용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은 농지 전용과 전혀 다른 거죠. 농지 전용은 농지를 없애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업아파트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올려놨습니다. 경비 초소로요. 그건 다시 컨테이너 박스 드러내면 다시 농사 지을 수 있죠. 농지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농지는 농지로 써야지 경비 초소용으로 쓰는 건 안 되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그러니까 금지되어 있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농지를 타용도로 잠깐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농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허가를 받고요. 시군구에게 허가를 받고 행정청이 타용도 일사용할 때는 협의를 하는 거죠. 농지로 다시 돌려놔야 된다. 돌려놓을지 안 돌려놓을지 무미깨다 깨꼬리 돈 못 알아 복구비 갖고 한 번도 나온 적 없죠.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타용도 일시사용 때 농지보전 부담금 낸다 X 그것만 2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농지 전용 때 농지보전 부담금을 내는 거죠. 뭐 허가 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고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허가 취소해야 된다. 언제요?
조치명령 위반 때는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가 걸리게 되죠. 자, 이제 문제 보시죠. 4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뭐 당연히 이제 문제 형식이 그렇듯이 중개법 문제인데요. 농지에 대한 거니까 여기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지문요. 그러니까 중개업자는 그러니까 주말 체험 영농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한 자는 10,000제곱미터 미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X요. 농지 소유 상한 주말 체험 영농은 1,000제곱미터 미만이죠.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농업인이 되고 농업 경영이 되니까요. 동그라미 2번 중개업자는 어린 놀이터, 그다음에 마을회관 등 농민의 공동생활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농지 전용하려는 경우 농림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틀렸죠. 최소한의 시설은 시군구에게 신고를 하는 거죠. 농림부 장관 허가 틀렸고요. 3번 중개업자는 현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지 않더라도 공부상, 공적 장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농지법에 농지라고 설명했다. 맞죠? 전답과수원이면 농지. 3번이 맞고요. 4번 중개업자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인 경우에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단생식물 재배에 이용된다면 농지라고 설명했다. 틀렸죠. 산지가 더 세다고요. 그러니까 임야 등이요. 그래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만 산지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산지전용 허가를 받기 전에는 계속 산지 임야입니다.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산지 임야인 거죠. 4번 틀렸고요. 5번 중개업자는 군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를 관할하는 군수가 발급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첨부해야 된다고 설명하였다. 틀렸죠. 시구읍면입니다. 군수가 아니라 읍장님, 면장님, 시구읍면이죠. 그래서 답은 3번. 5번 문제요. 농업전용지역 밖에서 농전용 신고를 통해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은 농전용 신고요. 최소한 유통 경사농지가 있죠. 최소한 시설은 위에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동그라미 1번 어린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생활 편의시설 최소한 경로당 보육시설 유치원 노유자시설 공동생활 편의시설 그러니까 최소한 시설 그다음에 신고인 거고요. 공동생활시설로 최소한 시설이죠. 목욕탕 구판장 운동시설 계속 같은 얘기고요. 동그라미 1, 2, 3 전체 다 똑같은 이 공동생활 편의시설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1가구 1주택을 이미 갖고 있는 세대주가 설치하는 660이하의 농업인 주택이요. 집을 갖고 있는데 또 하는데 또 신고라고요? 아니죠. 여기에 있는 이 농업인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세부적인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곧 보실 거고요. 동그라미 5번 농업 생산자 단체가 구성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설로 단체당 7,0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이 있는데요. 유통시설과 가공시설은 최소한 시설이죠. 신고입니다. 7,000제곱미터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1, 2, 3은 아니고 4번과 5번에서 이미 집이 있는데 또 신고요? 또 집을 신고로요? 아닌 거죠.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쪽 와서요. 해설 동그라미 4번 아래 4번이요. 무주택 세대주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660 이하 농업인 주택을 짓기 위해서 농지 전용할 때 신고하고 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 주택은 그러니까 진흥구역, 보호구역 양쪽 다 허용되는 최소한의 시설이지만 그것을 그러니까 이쪽 신고로 하려면 무주택이 농업진흥지역 밖에 660 이하 할 때 신고인 거고 그것이 아닌 다른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답은 4번입니다. 6번 문제요. 농지보전 부담금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농지보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농지원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허가 취소해야 된다. 딱 2번이죠. 해설이요. 해설의 세 번째 칸, 표의 세 번째 칸 허가 취소해야 된다. 딱 2번. 건축법 1년 내 착수하지 않거나 완료 불가능 때는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농지법 조치명령 위반 때는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틀렸고요. 그러니까 그 농지법 조치명령 위반 5번 나왔습니다. 5번이나 나온 거고요. 동그라미 1번 틀렸죠. 동그라미 2번 농지전용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농지보전 부담금을 납입해야 된다. 맞습니다. 농지 전용이면 관청도요. 다 부담금을 내는 거죠. 얼마 깎아주는 거는 별도의 문제고요.
그러니까 3번 농지원부담금은 국세 체납처분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다.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 농림부 장관에게 내는 겁니다. 안 내면 징수 들어가죠. 동그라미 4번 농지전용 허가가 취소되면 농지보전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아니면 목적 땅이 줄어들어도요. 예를 들어서 천조금, 그러니까 농지전용 부담금은 허가 신청, 신고 전에 미리 납입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0제곱미터 농지전용 하겠다, 뭐 여차여차해서 1000만 원을 낸다고 치자고요. 차라리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30%니까 그러니까 300만 원을 낸다고 치죠.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그럼 농지전을 못 하게 되죠. 근데 그냥 내놓은 거 있는데 이거 그냥 좋은 데 쓸게 가져가면 안 되죠. 돌려줘야 되고요. 1000제곱미터에서 300만 원을 냈습니다. 여차차 사정으로 그러니까 5000제곱미터 반토막만 한다고요. 반토막만 없어지니까 반토막만 내면 되죠. 그러면 150만 원 돌려줘야죠. 환급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5번 공용,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전용 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맞죠? 뭐 공용과 공공용은 그러니까 구유재산법에 있으니까 우리 직접 시험 보면은 아닙니다만 공용, 그러니까 행정 목적으로 쓰겠다고요. 공공용 누구라도 널리 이용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답은 1번. 7번 문제요. 농지전용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할 때 농지전용 허가 대상이 아니다. 맞죠? 그러니까 불법으로 산지를 불법으로 훼손했다고요. 다시 산지로 복구하는데 금지되어 있거나 허가받는 게 아니죠. 하천관리청 허가, 농지전용 허가보다 몇 배는 더 셉니다. 두 가지 때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는다. 동그라미 2번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는다. 맞죠? 다른 법에서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원스톱 서비스요. 아니면 그러니까 두 번째 협의요. 세 번째 신고요. 허가받지 말라고 협의, 허가받지 말라고 신고인 거죠. 당연히 허가받지 않습니다. 3번 그러니까 농지를 토목공사용, 토석을 채굴하기 위해서 일시 사용하려는 사인은 3년 이내 기간 동안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법이 개정됐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을 첫째 줄 끝에 3년을 5년으로 고쳐주시죠. 그리고 5년으로 되면 5년으로 해서 맞게 만들어 주시자고요. 법이 개정됐으니까요. 그래서 뭐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뭐 채굴이요. 가장 돈 되는 게 뭐예요? 다이아몬드,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5글자 5년이죠. 그다음에 그래서 5년으로 해서 맞는 걸로 하시고 동그라미 4번 농림부 장관은 농지전용 허가를 할인 경우 농지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납입을 허가의 조건으로 해야 된다. 맞죠? 미리 납입하는 겁니다. 5번 농지전용 허가받은 자가 관계공사 중지, 공사의 중지, 공사의 중지라고 하는 조치를 때린 거죠.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조합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X요. 그 싹 X고요. 그러니까 조치명령 위반 때는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틀린 것 5번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8번 문제예요. 8번 문제 보시면 농지전용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다른 법률에서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원스톱 서비스 다른 법에 서류 내고 관청끼리 검토가 다 끝났으니까 이쪽 허가를 또 받을 필요가 없다. 맞죠? 2번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농림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고요. 3번 농지를 농업인 주택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인 주택 최소한 시설 신고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맞고요. 4번 도시적 안에 있는 농지로 주무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이 농림부 장관과 미리 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나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농지전용 허가 없이 전용할 수 있다. 맞죠? 협의 거쳤다고요.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협의한다. 그러면 허가를 받을 리가 없죠. 허가받지 않는다. 5번 농지를 현장사무소, 부대시설 설치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보전 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 운용관리자에게 납부해야 된다. 틀렸죠?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은 복구비를 예치하는 거고요.
복구하면 돌려주는 거죠. 복구 안 하면 그 돈 쓸 거고요. 그다음에 농지보존 부담금은 언제고요? 농지 전용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5번이 틀렸습니다. 9번 문제요. 타용도 일사용 허가, 농지 전용과 타용도 일사용 허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산지관리법 산지조정 허가를 받지 않거나 산지조정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농림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된다. X요. 당연히 해야 될 법 집행이죠. 불법으로 훼손한 산지를 다시 적법하게 돌려놓는 거니까 당연히 허가받지 않습니다. 1번 틀렸고요. 동그라미 2번 한국농어촌공사의 장이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농림부 장관과 협의하고 전용할 수 있다. 틀렸죠.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끼리는 협의하는 거고요. 관청이 아닌 공기업과 개인은 허가받거나 신고해야 되죠. 동그라미 3번 평균 경사일 15%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농림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전용할 수 있다. 경사농지 전용은 신고사항이지만 공법의 모든 신고는 다 누구라고요? 시군구이죠. 농림부 장관 X요. 동그라미 4번 건축허가 건축신고 시설이 아닌 농수산물 간이 처리시설 설치하는 경우에는 7년의 기간 동안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맞죠? 간이 처리시설이요. 뭐 황태 덕장 아니면 오징어 건조장. 오징어요. 바짝 마른 오징어요. 반쯤 마른 오징어요. 반쯤 마른 오징어가 맛있죠. 반쯤 마른 오징어 7글자 몇 년요? 7년이죠. 맞습니다. 동그라미 5번 허가받은 자가 관계공사 중지 등 해당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X요. 허가 취소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입니다. 자, 이상까지 해서요. 문제들도 보셨고요. 아무튼 고생 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시자고요. 기본 3번 더 보시고 문제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같이 한번 또 보시고 단원 끊어서요.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는 그러니까 문제집 깨끗한 거 한 권 더 추가 마련하셔서 아니면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한 권을 복사를 하셔도 그러니까 돈 주고 산 내 책을 내가 보려고 내가 복사하는 거 그건 저작권법 위반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서 아니면 그 복사비보다 차라리 그러니까 사시는 게 훨씬 낫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는 좀 막 메모하면서 보시고요. 하나는 깨끗하게 놓고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낫겠죠. 자, 그렇게 하셔서 그러니까 이 문제만 다 꿰고 계셔도 다 꿰시면 뭐 공법 85점, 90점이고요. 그러니까 가닥만 잡고 계셔도 공법 65점 아무 걱정 없습니다. 반복이죠. 반복만이 합격이다 하는 거고요. 반복하셔서 꼭 기쁜 결과를 같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 문제풀이 과정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